안녕하세요. 본격 실용 심리학 방송 어느 별에서 왔니 시즌 2 소설가 김연경의 애니어그램과 성격 이야기. 진행을 맡은 저는 미친 5번 여자 김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어그램 전도사 갈데 없는 6번 여자 허진실입니다. 네, 이번에는 게스트 특집마다 돌아오는 게스트분이 직접 쓰신 본인 유형에 대한 이제 자기 성격적 고찰 보고서를 이제 살펴볼 시간인데 지금까지 한양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한양님이 왜 1번인데 웬일로 애니어그램에 관심을 이렇게 가지셨나 보면은 이제 1번 유형들이 좀 세상의 다양성 같은 거에는 별로 대체로 관심이 없는 편이지만 한양님은 어렸을 때 좀 본인의 기준에 대해서 본인의 기준을 좀 인정받지 못한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기회가 많고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대해서 좀 고찰해볼 그런 동기가 많았던 걸로 제가 볼 때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유년 시절의 어떤 가족 관계에서의 경험에서부터 이제 본인의 성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쓰신 내용을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이제 애니어그램 이론으로 좀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집은 일단 부모님하고 오빠랑 저 이렇게 둘이에요. 근데 일단은 가족 내에서 큰 정서적 흐름을 보면은 엄마가 너무 성격이 세요. 또 힘도 있으시고 강하고 말도 잘하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 말에 좀 아무도 반항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서가 전체적으로 집안에 있고 또 오빠가 근데 엄마가 그럼 무슨 유형? 엄마는 저는 지금 3번 추정이에요. 엄마는 3번 추정이고 아빠는 9번 추정. 그러니까 아빠가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엄마한테 다 맞춰주고 자기 주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세계를 따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네, 거기에서 이제 그냥 안정을 찾으시는 거죠. 그렇죠. 평안을 찾는. 그리고 오빠는 엄마가 이제 아들이고 첫째고 그다음에 그리고 엄마를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더 뭐 부모에게도 아픈 손가락이 더 있다면 오빠 쪽이 훨씬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었는데 심지어 성격도 오빠도 3번 추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더 잘 맞는 거예요. 엄마가 이런저런 요구를 하거나 이런 거에서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속으로 의문을 많이 가졌죠. 왜 그래야 되는가. 근데 오빠는 속으로 자기 생각은 어떨지라도 겉으로 좀 잘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성격이 둘이 더 잘 맞는 거죠. 궁합이. 그리고 뭐 가족 내에서 그러니까 가족 내 문제라든지 아니면 가족끼리 트러블이 있거나 그러면 아빠가 약간 그 복잡한 문제에서 빠져버리거나 그냥 방임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계속 가족 내에서 아웃사이더 느낌이 있었어요. 저 혼자서 이제 3번 판인데 1번에 네, 막내가 껴있으니까. 네, 3번 판이고 아버지는 그냥 빠져시고 그다음에 저 혼자 있는데 나는 내 주장이 또 되게 강한 거예요. 의외로. 그래서 아니 그거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면은 네 기준이 이상한 거야. 네가 이상해. 라는 식의 반응을 많이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럴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주셨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나중에 궁합편에서 더 자세히 다룰 건데요. 1번이랑 3번 유형은 애니어그램 궁합에서 약간 딱 잘라서 별로라고 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조합 중에 하나예요. 1번이랑 3번이. 사실 진짜 안 맞아. 그러니까 3번은 그러니까 그거야. 3번의 모토는 여러분 아시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3번들은 그냥 성과가 중요하고 굉장히 요령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인데 1번 유형은 원칙주의자, 옳고 그름이 중요하잖아요. 너무 달라. 보는 눈도 다르고 그 중심도 다르죠. 가슴형이고 장형이니까. 그런데 둘 다 사실 센케야. 둘 다 안 굽히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또 뭐 엄마가 집에서 제일 권력자시고 오빠랑도 한 편인데 혼자 1번이 이렇게 있으니까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거고
뭐라고 여기다 쓰셨냐면은 이런 경험들이 1번에 안 그래도 갖고 있는 공정에 대한 집착을 강화시켰다고. 그러니까 1번은 공평, 공정 막 이런 게 중요하잖아. 일관성. 근데 사실 3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런 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공평, 공정 이런 게 중요하지 않잖아. 근데 그거에 대한 집착이 더 강화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분이 되게 덕후 기질이 많으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되게 꽂힌 어떤 그런 콘텐츠의 캐릭터라던가 장면인가 이런 거를 보면서 본인의 내면을 고찰을 하시는데 그래서 자신의 그 공평, 공정, 일관성에 대한 집착이 어떤 콘텐츠에 대한 그런 이제 마음으로 꽂혔는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일단 가장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가장 좋아했던 캐릭터고 영화관 가서 재탕했던 영화는 터미네이터 6 다크페이트 있잖아요. 제일 최근에 나온 터미네이터죠? 네, 맞아요. 거기서 그레이스가 나와요. 맥켄지 데이비스가 나오는. 근데 거기서 그 그레이스에 너무 꽂힌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혹시 안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설명을 하자면 이제 이 영화가 그 터미네이터 시리즈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에 이제 최신 편이 저도 봤어요. 저도 영화관 가서 봤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그렇게 막 좋은 평을 받진 않았어. 막. 또 나서 끊겨져. 왜냐면 이걸 모두가 보셨을 영화 같진 않아서 그러니까 나도 볼 땐 재밌었는데 약간 터미네이터 팬들은 조금 좀 그렇기도 했는데 그렇구나. 거기 이제 그레이스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캐릭터가 여자인데 인조인간? 슈퍼솔저 그러니까 원래 인간인데 신체의 많은 부분을 기계로 대체해서 강화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이제 그 주인공을 지키는 역할이야 한마디로. 맞아. 처음부터 나오죠. 그래서 이제 강화됐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발휘해서 굉장히 약간 초인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처음에는 사이보그인 줄 알았어. 그런 식으로 나와. 왜냐면 뭐 아무리 맞아도 안 터지고. 맞아요. 왜냐면 저쪽 나쁜 놈은 사이보그야, 걔는. 걔는 터미네이터 같은 애야. 아무리 쳐도 안 죽는 놈인데 이쪽도 그런 애가 나오니까 나는 이제 뭐 사이보그 대 사이보그인가 했는데 이쪽 그레이스는 인간이야. 인간이라서 한계는 있어. 그 약을 맞아야 돼. 주기적으로. 안 그러면 못 견뎌. 뭐 그런 캐릭터예요. 그리고 이제 데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래에서 파견이 됐는데 이게 데니를 보호하면서 순간적으로 급박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상황을 대처하는 게 일단 우선이긴 하지만 데니의 감정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되게 기계적으로 자기 업무를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결국은 데니도 이 사람의 그 목적이라든지 진심이라든지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치 기계처럼 자기 목적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 같은데 결국은 나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상사 데니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몸을 이제 던져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음에 들었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굉장히 인간인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나 시도들이 있잖아요. 그게 약간 찌통 이거 인터넷 용어라서 그런 것들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스를 굉장히 좋았죠. 저도 이제 그레이스에 꽂혔다는 얘기를 듣고 그레이스가 1번이에요. 거기서 보면은 그 캐릭터 자체가 1번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무신경하게 실제로도 감정이 예민하거나 그런 캐릭터는 아니에요. 굉장히 무신경하게 진짜 오로지 자기의 임무 인류를 위해서 이 사람을 지켜야 되겠다는 임무만 가지고 가는 사람이야. 되게 감정적으로 절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마음속에 열정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그걸로 결국에는 희생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면서 그냥 일단 처음에는 그레이스에 꽂혔다고 해서 1번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랬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거가 자신의 그 초월 있잖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초인적인 힘을 갖고 싶다라는 1번의 환상을 대리 만족시켜주는 캐릭터라고 하시더라고. 네. 근데 굉장히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어. 우리 아빠도. 그래서 운동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빠도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1번들 뭐 극복하고 이러는 거 되게 좋아해. 네.
사실 8번들도 좀 그런 거 있거든요. 8번들도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8번이 약간 외부의 적과 나의 시련과 이렇게 싸우는 그런 느낌은 1번은 정말 나 자신이랑 싸워서 극복하는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막 몸을 이렇게 만들고 막 진짜 그 나이에 있을 수 없는 체력과 이런 피지컬을 갖고 있는 그걸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겠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 뿌듯함을 느끼거든. 그래서 내가 우월하다. 난 잘 살고 있다. 이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멋지십니다. 나는 이제 우리 아빠 얘기할 때는 우리 보통 이렇게 막 영혼 게스트라고 자주 나오시는 분이 이렇게 여기다가 그 사진 띄워드렸잖아. 근데 이제 우리 아빠는 좀 지켜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 사진으로 띄우려고 결심을 했는데 이게 있잖아. 이것도 갑자기 또 생각난 김에 얘기하자면 우리 뭐 전에는 예를 들어서 2번 특집 때는 허도사님 어머님이 그 영혼 게스트로 나오시고 뭐 아니면은 7번 때 우리 아시는 그 시아맘님이 영혼 게스트 이분들은 민간인인 다 우리가 그냥 사진 띄웠거든요. 근데 약간 우리 아빠는 사진 띄우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그 이유를 찾아냈어. 뭐? 자기 보존 본능이라. 그분들은 사회적 유형이었거든. 그치. 이게 자기 보존 본능들은 왠지 그런 거를 하면 지켜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또 들어. 그래서 이렇게 띵, 초인 띵. 그래도 거의 싱크로율 98%. 그냥 거의 우리 아빠 사진이랑 마찬가지야. 인종만 다를 뿐. 그다음에 그레이스 말고 또 어떤? 그다음에 이거는 너무 오래전에 잡지에 실렸던 단편이라서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텐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 배경 자체가 안드로이드랑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어떤 미래 문명이에요. 근데 이 사회에서 아이들을 누가 기르냐면 안드로이드가 길러요. 그리고 아이들은 한 7명, 8명 정도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인간성하고 사회성을 배우는데 안드로이드가 돌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공정하고 한없는 잡이 있잖아요. 인간처럼 지치지 않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정말 대단한 대작도 아니고 장편도 아닌데 내 기억 속에 왜 이렇게 오래 남았나 그게 궁금했었는데 내면 작업을 해봤을 때 그 안드로이드가 주는 그 잡이 있잖아요. 공정한 잡이. 그렇지. 거기에 되게 꽂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 거기서 나오는 이제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하는 터미네이터 원조 터미네이터가 네 거기서 하는 농담인데 거기서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미혼모랑 그 자식이랑 가족을 이루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터미네이터가 인간 세계에 와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 설명을 하자면. 네, 애기 키우면서. 맞아, 애기 기르면서. 근데 갓난아기 기르는 데는 로보트가 최고라고. 왜냐면 지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인간을 초월한 그런 거랑 그다음에 공평하고 공정한 자비 이런 거에 되게 꽂혀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어머님한테 그렇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근데 저 이 얘기를 듣고 되게 그럴듯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AI가 요즘에 왜 뭐 AI가 인간의 그 노동력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화두잖아요. AI가 애 키우면 정말 최고죠.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거야. 대부분의 부모보다 낫지 않을까? 그렇죠. 일관성 있고. 네. 물론 애들도 기질에 따라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어떤 기질이든 간에 우리가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어떤 그거잖아요. 이상적인 세상이지. 그런 걸 어렸을 때의 경험으로 사실 세상을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부모님이 주신 사랑이 내가 느끼기에 어떤 왜곡되었다고 느끼면 세상에 그게 계속 가거든요. 세상을 왜곡되게 내가 보기도 하고 집착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데 AI가 키우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애니어그램 매뉴얼을 삽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몇 번 애니까 그렇지 애기한테 맞게 하면은 아니 어차피 인간도 한계가 너무 명확하잖아. 맞아요. 부모님들도 정말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아이를 완벽하게 길러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인정은 하고 받아는 드리고 그리고 오빠 입장에서도 편애를 받은 게 진짜 오빠 입장에서 좋았을까라고 생각해보면은 편애받는 입장도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거죠. 이렇게 불편할 수 있는. 기대를 또 너무 맞아요. 많이 기대를 많이 받으니까. 지금은 이 정도로 이제 여러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됐는데, 제가 최초, 그러니까 뭐 좀 미성숙했을 때 꽂힌 환상이 이런 거에 많이 꽂혀 있었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1번은 인간은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고 믿는다. 좀 더 나은 인간이 돼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1번은 프로그램 개발자와 같이 굴 때가 있다. 오류가 있으면 고쳐야 한다고 믿는다. 이게 1번의 비합리적인 신념인데요. 그리고 이 오류 수정에는 나이, 지위, 고하가 없다. 그리고 타인에게 떳떳해지려면 나부터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이게 1번에 인간은 배우고 성장해야 된다고 믿는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한양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1번의 믿음은 다 달라. 인간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거 자체는 다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기준을 각각 가지고 그 기준에 맞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나부터 그렇게 노력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거를 강요를 하는데 이게 근데 문제는 네. 자기의 기준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효용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못할 수도 있고 다른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잘 못 보는 게 1번의 특징이죠. 맞아요. 큰 그림을 못 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음 편인가요? 네. 뭐뭐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 그래서 사고가 경직되어 있다. 1번이 말싸움을 못하는 이유. 라고 하셨는데 1번이 말싸움을 못한다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러면 뭐 말싸움을 잘하는 1번은 없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싸움이 뭐냐라고 해보면 그냥 왜 말로 이렇게 싸워가지고 어쨌든 간에 뭐 상대방을 뭐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해도 그냥 약간 말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더 압도했네? 뭐 논리든 감정이로든 간에 그게 되는 1번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크게 봐서 싸움으로 당연히 이길 수는 있어도 왜냐하면 사실 말싸움이라는 건 좀 허랑하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아니면 완전 논리적으로 말을 잘 하던지 아니면 사람 감정을 잘 다뤄야 되는데 순발력이 있거나 사실 1번은 그건 사실 말싸움도 아니야. 그래야 돼. 이래야지 돼. 따지면 또 이유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막 말싸움 자체를 잘하는 1번은 내가 사실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말싸움을 잘 하려고도 하지 않고. 이 과정에서 1번의 기준은 옳고 그름이다. 시시비비, 정당성, 옳고 그름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고 외부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때 1번의 기준을 만사에 적용할 수 없는데 1번은 정당성에만 매달리다가 큰 그림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 맞아요. 이게 방금 얘기한 거지만 현실적인 맥락이 되게 복잡다단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고려하지 못하고 그냥 내 기준만 강요하기 때문에 되게 비현실적이거나 심지어 되게 폭력적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어.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맥락 다 고려하면 아무것도 못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 이유는 다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좋은 거니까 이걸 해라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사실 개혁이 이루어지는 맞아요. 면도 있지. 있으나 이제 좀 고려를 많이 못해서 피해가 많이 가는 경우가 있죠 또. 머리형에 대한 동경을 가진 1번 유형. 1번의 통합 방향은 7번이지만 저는 추구하는 것은 5번에 가까운 초연함과 통찰력. 네. 이게 보면은 1번 유형이 머리형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동경을 다 갖고 있는 거는 아니고 근데 이제 대부분 1번 유형들이 자기가 머리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한양님은 5번 유형이라고 처음에 본인이 생각하셨고 나도 그런가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초월을 꿈꾸잖아. 근데 한양님이 꿈꾸는 거는 공부해서 많은 것을 파악하고 초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5번에 가까워. 5번에 가까운데 이제 5번에게 없는 어떤 그 1번의 그런 의지와 결단력이 있긴 하지만 그런 거를 좋아하셔가지고 너무 신기한 게 이분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콘텐츠라고 만화랑 미드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너무 나랑 똑같은 거야. 그게 만화는 뭐냐면 그 닥터스쿠르라고 진짜 고리적 만화고 좀 매니악한 만화거든요.
근데 이 닥터 스크루를 너무 제가 좋아해가지고 저 시즌 1 때 마지막 편을 보면은 제 링크 걸어드릴게요. 그 제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 분석을 다 털었는데 거기서 내가 얘기를 했던 내용이야. 근데 그게 그 닥터 스크루가 이제 그 수의대 애들 얘긴데 주인공이 5번이야. 그러니까 주인공이 5번인 내용 그런 만화가 별로 없거든요. 재미없는 캐릭터인데 5번이 주인공이 몇 안 되는 작품이고 근데 이 작가가 내가 볼 때 100% 5번이야. 그리고 대부분 작품들이 이제 사사키 노리코라는 그 작가인데 작품들이 대부분 다 그런 느낌인데 너무 5번 느낌이야. 그냥 대단한 일이 없어. 수의대생들 얘긴데 그냥 공부하는 얘기예요. 그냥 수의대에서 계속 공부를 해. 1년 졸업할 때까지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골에서 애들이 그냥 공부하고 시험 보고 그냥 동물들이랑 뭐 실습하고 이 일 저 일 뭐 연애도 안 하고 극적인 사건 하나도 없어. 그 흔한 연애 얘기도 없고. 그 흔한 연애 얘기 그 중에 누군가는 했겠지만 중요하지 않아. 근데 재밌어. 맞아. 근데 소소하게 되게 그게 매니아가 되게 많은 만화예요. 그 만화를 좋아하시는데 내가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야. 일단 뭐 저랑 나이대가 비슷해서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나이 때도 그 만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많진 않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미드 CSI 시리즈 있잖아요. 제가 그 CSI 시리즈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특집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CSI를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CSI도 시리즈가 3개가 있는데 이제 원전이 라스베가스 편이고 그다음 스피노프로 마이애미 나오고 뉴욕 나왔는데 저는 사실 마이애미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반장님의 성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PD들도 다르니까 되게 분위기가 달라요. 근데 원전의 라스베가스 편은 반장님이 5번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5번이야. 후퇴형 느낌이 딱 나. 그리고 두 번째 라스베가스는 반장님 8번이야. 완전 개시장 카리스마 마이웨이 진짜 8번이야. 호반장님. 그래서 거기는 분위기가 8번이야. 막 나가 거기는. 화려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뉴욕 편은 반장님이 1번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딱 수능형 느낌이야. 좀 반듯하고 뭐 내가 볼 땐 제일 재미가 없었어. 근데 우리 한영님은 마이애미 빼고 나머지 2개를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보면은 그 두 콘텐츠 모두 5번 달관의 정서가 베이스로 깔려있고 서사 외에 팩트 정보가 많고 분석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1번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우리 한영님이 앞으로 계속 1번의 이야기를 하실 건데 좀 요런 성향의 1번이니 5번의 그런 쪽을 동경하시는 1번이다 보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라 요런 얘기였고요. 네. 그다음에 빠 아니면 까성향. 일바에서 일가된 전적이 있다. 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 있는데 빠 아니면 까라는 게 막 좋아하다가 그 다음에 얘가 싫어지면 완전 극혐. 그러니까 이게 중간이 없다는 얘기야. 그 바울 그거랑 똑같은 거지. 다 이 새끼들 다 죽어 이러다가 바뀌면은 다 믿어 너희들도 이거에 똑같은 거야. 근데 이게 일바에서 일가된 사연이라는 거는 뭔가요?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 만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일본 문화를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됐어요. 우리 때는 다 그랬어. 네, 그 다음에 이제 미술 쪽 예술이나 이런 관심이 있다 보니까 또 일본 미술이 좋아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문화를 굉장히 좋아했다가 이게 점점 알면 알수록 일본 문화에 대해서 이게 너무 감각적이기만 하고 깊이가 없고 이런 점들이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대학교 3학년 때 더 이상 일본 문화는 안 좋아해야지 결심을 하고 결심이라기보다는 그냥 정 떨어졌어요. 정 떨어지고 그 뒤로는 안 좋아할 뿐만 아니라 일본 문화가 왜 안 좋은지 그러니까 지금은 일제 뭐 불매다 이렇게 더 분위기가 또 활성화 됐잖아요. 근데 그 전부터도 저는 일본 문화 누가 좋아한다면 입에 거품을 물고 그렇구나. 네, 그런 성향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래.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면은, 그러니까 저도 되게 공감을 많이 해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그 문화적인 취향이 비슷해. 그리고 우리 때는 요즘에는 진짜로 우리 웹툰이 일본 만화계를 완전 압도했어요. 사실 지금 애들은 이런 얘기하면 실감도 못 할 거야. 맞아.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만화가 진짜
제대로 된 만화는 다 일본 거지 우리나라 만화는 그거에 비하면 좀 시시했단 말이야. 맞아. 그래고 대중문화가 훨씬 일본 쪽이 앞서 있었어요. 훨씬 더 세련됐고 그래서 일바가 많았어. 나도 일바였고 저도 만화 좋아해서 심지어 고등학교는 일본어과를 갔어요. 그 정도니까 지일파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이게 일본 문화 특유의 그 뭐 앞서가는 건 앞서가고 뭐 그거야 걔네가 당연히 더 오래 잘 살았으니까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마다 그 특유의 그 문화의 분위기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취향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사실 개취야. 근데 저는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지금도 좋아하는 편이고 내 취향에 좀 잘 맞아. 일본 문화가 되게 섬세하고 그러니까 말하신 게 딱 맞아. 섬세하고 되게 깔끔하고 감각적인데 깊이 같은 게 좀 없고 조금만 들어가면 맨 똑같은 얘기야. 그거는 맞아. 그건 맞는데 저 같은 경우도 막 일바였다가 좀 벗어났는데 그거는 정말 좀 질려요. 질리기도 하고 지금은 우리나라 문화가 워낙 대중문화가 많이 발달을 했어. 그때랑은 비교할 수 없고 다른 나라의 더 다양한 나라의 문화들도 지금 자유롭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콘텐츠가 훨씬 많아진 거지. 그래서 뭐 때문에 싫은지는 사실 알겠는데 나는 굳이 그렇게 까가 돼야 되나? 제가 뭐 까가 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요. 네. 되려고 한 건 아닌데 되는 거잖아. 네, 그냥 이렇게 누가 좋다 그러면은 저랑 상관없는 사람이면 저도 상관이 없죠. 근데 이게 그런 얘기가 주제가 나오면 좀 그런 게 있어요. 일반인들이 되게 이래요. 진짜 좋으면은 좋고 근데 그게 싫어지면은 싫고 사람들이 그거를 옆에서 내가 싫어하는 거를 내가 볼 때는 저거 되게 안 좋고 되게 별론데 잘 모르고 좋다고 하면 그 꼴을 그냥 못 봐.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뭐 일본 문화 뭐 문제점도 많이 있고 별로기도 해서 누가 좋다고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아요. 제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간에. 근데 그게 잘 안 되는데 내가 보면은 이게 1번들은 그 5번 내 입장으로 바꿔 생각하면 5번은 왜 5번이 목숨처럼 집착하는 게 내적 논리의 정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논리적인 거 내가 뭐를 좋아하고 뭐를 안 좋아하고 내가 뭘 하고 안 하고는 전체적으로 논리의 구조가 다 정해져 있어야 돼. 현실적으로 그러기 힘든데도. 그래서 자꾸 그거를 짜 맞추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게 벗어날까봐 행동이나 말을 많이 못하지. 근데 1번 유형들은 그 내적 윤리의 정합성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될 것 같아. 내 안에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사실 1번은 다 그거거든.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맞아요. 판단이 섰으면 그거를 내가 지켜야지 되는 거야. 내가 이게 나쁘다고 판단을 했는데 옆에서 나쁜 걸 하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놔두면 말이 안 되는 거지. 내 안에 윤리의 정합성이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굳이 꼭 뭐라고 하고 아니 우리 아빠도 우리 아빠는 고기를 먹을 때 지방을 다 자르고 드시는 습관이 있어요. 건강 관리 철저히 하신다고 하셨잖아. 그래서 고기 그 지방을 먹으면은 안 좋다는 거지. 동물성 지방을. 그래서 소고기를 시켜가지고 마블된 걸 다 자르는 거야. 그럴 거면 소고기를 왜 먹어? 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먹을 수 있어. 근데 남이랑 소고기를 먹는데 남의 것도 다 자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하지 말라고. 아빠는 소고기를 나는 뭐 소고기 하루 맨날 먹냐고요. 그거 어쩌다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맛있게 먹지. 나는 이걸 먹겠다. 놔둬라. 그러면 아빠가 그런데도 자르시진 않아요. 우리 아빠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근데 다음에 만나면 또 잘라. 능력이 안 돼. 내 안에 그 고집이 더 강한 거야. 그냥 본능적으로 이건 아닌 건 아닌 거지. 내 마음에서 이거를 버리기로 했으면은 때와 장소와 맥락과 상관없이 일단 자르고 보는 거야. 그런 성향들이 있어, 일본 유형들이. 네, 정도의 차가 있을 뿐. 정도의 차이요? 맞아. 정도의 차이고 분야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일본 유형이 아닌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 항상 칼을 들고 있어. 잣대를 들고 있어. 다음에 네, 한량과 1W9. 9번 날개 1번의 특성인지 제 개인적 특성인지 모르겠지만 현실 감각, 생활 능력이 좀 약한 편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져서 살아가고 의지와 행동력이 있긴 한데 그걸 다 제 꿈을 쫓는데 써버리는 편.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 막 한량을 꿈꾸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 유형이 참 성실한 유형인데 웬 한량이냐 이렇게 하겠는데 이게 좀 1번들은 사실 이상주의자예요. 1번들은 현실주의자가 아니야. 가장 이상주의적인 쪽에 속해서 이게 특히 1번 중에서도 2번 날개는 좀 현실에 그래도 발을 딛고 있는데 1번 중에 9번 날개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상의 세계에서 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고 그거에 맞지 않는 현실은 다 사실 좀 제껴놓고 싶어해. 제껴놓고 무시하고 싶어해.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뭐 한양님이 실제 자기의 그런 돌아온 인생을 살펴보면은 돌아보면은 그 진로를 찾으시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자기의 능력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현실적으로 뭐 도움이 되는 뭐 저 먹고 사는 문제에 생계에 도움이 되는 쪽이라던가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그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돌아서 맞지 않는 전공으로 갔다가 여기서 바꾸고 저기서 바꾸고 하다가 겨우 그냥 좀 현실을 늦게 파악하고 인정했다 뭐 그런 얘기가 였어요. 그거를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면 너무 장황해서 이 정도로 하고 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 한양님은 인문학이나 예술에 되게 깊은 관심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공을 하셨지만 그런 쪽은 취업이 안 되잖아. 그리고 책을 좋아하시니까 출판사에 가셨지만 출판사에서 책도 이게 좋아하는 일은 직업으로 하면 안 돼. 나는 내가 좋아하는 책을 만들고 싶은데 팔리는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싫어서 때려치우고 은행에 취업을 하셨대요. 텔러로 그것도. 네. 근데 과연 1번한테 은행 텔러가 할 만한 직업이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실적 올리는 거나 영업은 적성에 너무 안 맞았고 그다음에 창구에서 매일 손님을 대면하는 것도 저한테 좀 버거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CS 지적 되게 많이 들어요. 표정 안 좋다고. 표정 안 좋다고. 네. 근데 그나마 근데도 여기서 10년 동안 일할 수 있었던 거는 일단 가이드라인이 되게 확실해요. 여기는. 일단 매뉴얼대로만 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매뉴얼도 어디서 가면 다 찾을 수 있는 요즘 또 세월이 좋아져서 옛날처럼 뭐 선배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 다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 영역이 확실한 거, 그다음에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업무. 그 상담 업무는 좀 더 복잡할 수 있는데 그냥 일반 입출근 창구 같은 데 있으면은 좀 손이 익숙해지면 정말 생각 없이 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좋았고 그다음에 마감 후면은 그날 마감 맞으면 일단 직장 일 다 잊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성향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대하는 직업을 가지지 않았다면은 제 상상력이라든지 개방성 이런 게 정말 훨씬 더 그대로 머물거나 낮아졌을 것 같은데 세상에는 내 상식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외골수가 되기 쉬운 1번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작업은 필요한 작업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험의 폭을 넓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이 1번 유형의 특성을 되게 잘 보여준 것 같은데 보면은 사실은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은행에서 뭐 일도 처리하지만 그 영업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보험 팔고 이렇게 해야지 되잖아. 그런 것들은 사실 1번 유형한테 좀 영업이 잘 맞는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서비스직이잖아. 근데 그것 또한 그렇게 잘 맞는 편은 아니야. 상냥해야지 되고 꼬셔서 물건 팔아야지 되는 일인데 그렇기는 하지만 또 반복적이고 이게 1번 유형들이 굉장히 그 반복적이고 지루한 업무 영역에 더 잘 맞아. 1번들은 습관의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리고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 그래서 그런 면은 맞았다는 이야기고 또 이게 그렇다고 1번 유형은 영업을 못하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1번은 1번만의 그 장점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알아. 이 사람들도 뭐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다 바보도 아니고 막 듣기 좋은 말 하고서는 막 이렇게 부풀려서 한다고 다 믿음을 갖고 그거를 그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표정은 안 좋지만 굉장히 그만큼 입에 발린 말을 안 하고 정직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딱 그런 1번 같은 느낌을 주는 그 고객한테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그런 영업자들을 좋아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외골수가 되기 쉬운 1번에게 좀 현실적인 면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래서 9번 날개 1번이 1번 중에서도 더 이상주의적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것도 그 실제 주변에서 그 예를 본 게, 그러니까 우리 아빠도 9번 날개 1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런 면이 있어. 우리 아빠는 사실은 개방성 낮고 뭐 예술, 인문 이쪽에 전혀 1도 관심 없는 정말 딱 이과, 딱 눈에 보이는 그 현실 물질적인 세계밖에 안 믿는 분이에요. 게다가 뭐 신경성도 낮고 해가지고 뭐 이런 걸로 고민해 본 적이 없는 분인데, 어쨌든 우리 아빠도 딱 그 이상적인 세계, 올바른 세계에서 본인은 살고 있잖아? 근데 사실 우리 아빠도 사람 살다 보면 그 나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 그러면은 자기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얼마나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 거를 왜 못 받겠어. 근데 우리 아빠는 그거를 되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 뭐 어떤 식이냐면, 구체적인 예를 들으면은 우리 아빠가 자꾸 나한테 몇 번을 했던 얘기가 있어. 만나면은 뭐냐면, 세상에 바람 피는 사람이 그렇게 많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본인이, 우리 엄마가 이제 오래전에 돌아가시긴 10몇 년 전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엄마 아빠가 정말 의가 좋으셨어요. 이제 금술이 좋으셨고, 우리 아빠는 자기는 단 한 번도 바람을 핀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되게 자부심이 있어. 그 실제로 바람 피는 일 많잖아요. 주변에서 또 지금 혼자 되셨고 이 할배들이 또 맨날 이제 술 먹고 그러느라고 만나는데 왜 별의별 얘기가 없겠어요. 우리도 벌써 얼마나 들은 게 많아요. 그럼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 거야. 와가지고 나한테 무슨 누가 그랬대더라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니야. 야, 바람 피는 사람이 그렇게 많냐? 그래서 내가 많지. 뭐 얼마나 많은지 뭐 전수조사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사실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뭐 어쩌라는 건가 싶은데 뭐 바람 피는 사람은 실제로는 극소수인데 그걸 너무 부풀려서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니까 아빠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 근데 왜 그거 있어요. 이게 심리학에서도 보면은요. 이런 일탈이죠. 말하자면 바람 피는 거. 그런 일탈의 욕구가 강한 사람이거나 실제로 일탈을 하는 사람은 그 일탈을 하는 사람이 비율이 많다고 생각을 한대.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 야, 진짜로 이렇게 길바닥에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진짜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쓰레기를 버리겠어요? 야, 나만 그러냐? 다들 버리잖아. 이렇게 생각해야 버리기 쉽거든. 일탈이라는 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비율이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그걸 할 사람은 그거를 많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런 경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그런 얘기를 들었나 보지. 갑자기 뜬금포로 그런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지 몰라. 그런 얘기를 들었나 봐. 근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니야. 이 바람피는 할아버지들이 다 그래. 형님만 몰라. 다 애인 있고 그런 거지. 요즘에 누가 뭐 한 사람이랑 어떻게 뭐 평생 살아 누가 이랬겠지. 그럼 우리 아빠는 그게 자기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게 자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건 정말 극소수의 일탈인데 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세상에 그렇게 바람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내가 볼 때 믿고 싶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많아. 뭐 맞냐? 네가 봤냐?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을 조사해볼 수는 없는 거잖아. 그걸 어떻게 조사해요? 그리고 얼마나 뭐 전체 몇 패선치인지 알게 뭐야. 내가 그거는 모르는 거지. 그런 데이터는 없지. 그치만 사실 많거든. 그럼 내가 뭐 나도 바람 피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현실적으로 사실 그런 결혼 제도를 다 믿을 수가 없지. 뭐 내 남편은 바람 안 필 거라고 누가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에 예외라는 건 없는 거잖아.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우리 그 제부야. 내 동생 남편인데 내 동생 남편도 똑같이 9번 날개 1번이거든. 내 동생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했어. 이분은 정말 보살 같은 분이에요. 정말 천사 같은 분이고 너무나 올바른 사람이야. 근데 이분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이분도 세상에 뭐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사는 사람들한테 전혀 관심이 없어. 그냥 자기는 올바르게 살고 자기 직장에 자기 가족들밖에 없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혼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로펌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이혼을 하는 가지각색의 인간들이랑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내야지 되잖아. 현실에 눈 뜨셨네. 눈을 뜨신 거야. 근데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 내가 그 충격받은 사연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저 이혼에 대한 소설도 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그런 되게 악한 면이나 이상한 면들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야. 또 나는 어둠을 들여파는 5번이잖아. 그러니까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고 뭐 앵간한 얘기를 들으면은 놀랄 것도 없는데 그런 얘기들을 사실 이분도 내가 볼 때는 들은 적이 없는 건 아니야. 지나쳐가며 들었지만 그런 얘기는 무시한 거야.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 이혼 전문이니까. 거기에서 너무나 이분이 그리고 다 어쨌든 되게 성의 있게 들어주셔야지 되잖아. 굉장히 성실한 분이니까 또 그러면서 너무 멘붕이 온 거야. 세상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고 결혼하면은 다 행복하게 사는 건 줄 알았는데 뭐 이상한 사람 빼고는 행복하게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 별의별 일들이 다 있구나. 굉장히 기가 빨려 하신대요. 그냥 그 자체에 그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너무 충격인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거를 보면서 야 세상 왜냐면 내 동생은 내 동생은 6번이잖아. 6번은 또 현실 파악은 잘 하거든. 그러면서 또 딸을 셋을 키운단 말이야 그 집이. 그러니까 내 동생은 항상 이 딸 키우는 부모들이 걱정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걱정을 하면은 그동안 남편은 애기 아빠는 그거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거야. 6번도 아닌데다가 이분은 그런 이상적인 세계만 보시는 분이니까. 근데 이거를 보면서 아 진짜 딸들이 걱정이고 이거를 현실적으로 이거를 파악을 하고 대비를 해야겠구나라고 깨달으셨대. 그래서 내 동생이 아 인제서야 좀 말이 통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게 되게 1번 유형한테는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다양한 사람 수학을 내가 만약에 이분이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셔서 이제 자기가 원래는 수학 쪽으로 해가지고 수의사가 되고 싶으셨대요. 근데 수학 못해서 수의사 못했다고 하시는데 자기가 이과 쪽으로 수학 잘해서 이과 쪽에 가서 그런 개발자류의 직업을 가졌다면 자기는 굉장히 이제 그런 사람 보는 폭이 좁은 사람이 되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는 정말 딱 그냥 공대 남자예요, 공대 남자. 그리고 본인이 바르게 살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 이뤘으면 다른 거는 사실 안 보고 싶으면 볼 필요가 없거든. 관심 없고. 그러니까 그러시는데 그렇다고 뭐 아빠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바람핀 사람 많아요. 바람핀 사람 많은데 안 피는 아빠가 훌륭한 거지. 현실은 현실입니다. 이제 저한테 그거 이제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 몇 번을 얘기했어 내가. 네. 그래서 게스트님 보고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